안녕하세요. 축진먹입니다. 첼시가 빌라를 3대0으로 잡으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는 득점뿐만 아니라 경기력도 좋아서 첼시에겐 내용과 결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었는데요. 첼시는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첼시의 선발 라인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카이세도의 풀백입니다. 카이세도가 다재다능하기도 하고 멀티플레이어적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다 잘하기 때문에 우풀백 자리에 기용되었고요. 또 첼시는 빌드업할 때 위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카이세도의 우풀백 기용이 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첼시는 빌드업 시에는 엔조가 한 칸 올라가고 카이세도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면서 3-2-4-1 형태를 구성했습니다. 이렇게 카이세도를 쓰면 수비 시에는 카이세도가 우풀백이 되고 빌드업 할 때는 원래 하던 위치에서 빌드업을 할 수 있습니다. 또 첼시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쿠레야와 카이세도 두 명이 거의 첼시에서 체력이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 정도로 경기장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. 근데 이 두 명이 풀백에 있다 보니까 첼시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미리 끊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앞쪽으로 나가면서 1차적인 방어선 역할을 해주니 첼시가 수비에서 이점을 가져갈 때가 많았죠. 그런 장면은 첼시의 첫 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쿠쿠레야가 뒤쪽부터 빠르게 달려오면서 빌라가 역습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차단합니다. 그리고 이 공이 산초에게 흐르고요. 여기서 또 쿠쿠레야의 성실성이 돋보였습니다. 공을 끄는 것도 모자라서 그 탄력을 이용해서 산초 등 뒤로 돌아줍니다. 그리고 또 산초는 풀백 돌아뛰는 걸 잘 이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볍게 공을 밀어주죠. 그리고 여기서 쿠쿠레야가 안쪽에 있는 잭슨을 잘 보고 낮고 빠른 크로스. 잭슨은 여기서 왼발을 갖다 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. 사실 이 공이 공격수가 처리하기에 그렇게 쉬운 공은 아니었는데 공을 세게 갖다 댄다기보다는 정확도에 신경을 썼던 잭슨이었죠. 이렇게 쿠쿠레야의 1차 압박이 첼시의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. 또 카이세도 역시 우풀백에서 1차 저지력을 보여준 장면이 있었는데요. 첼시가 공격이 종료되고 빌라가 역습 나가려는 타이밍에 카이세도가 슬라이딩 태클로 끊어내면서 빌라의 역습 기회를 저지합니다. 물론 이 장면은 파울로 선언되긴 했지만 높은 지역에서 경고 없는 파울, 이것만 해도 상대의 공격 흐름을 끊는데 큰 기여를 한 거죠. 그리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니콜라스 잭슨에 대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. 잭슨은 오늘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보여줬습니다. 역습의 기점이 되기도 했고요. 전방 압박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득점하면서 골 결정력도 보여줬고 그리고 공을 받아주는 타겟터의 성질도 보여줬습니다. 먼저 빌라는 수비 시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주 무기로 사용합니다. 그리고 최전방과 최후방의 간격을 좁혀서 눌린 호떡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호떡 수비를 합니다. 이럴 때 보통 상대방이 저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리려다가 소유권을 잃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첼시는 조금 다르게 대응했습니다. 잭슨이 저 뒷공간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공을 한 번에 받아주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. 이런 공을 받아주고 내주는 연계 능력이 잭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템포에 맞춰주려면 센터백들의 전진 패스 능력이 중요한데 오늘은 포파나가 꽤나 깔끔한 전진 패스들을 잭슨한테 많이 넣어줬습니다. 또 비슷한 장면인데 잭슨이 이렇게 센터백들을 끌고 나오면서 공을 잃지 않고 리턴을 뒤로 내주니까 시야 열린 선수가 더 안정적으로 패스를 뿌릴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잭슨이 카이세도에게 한 번의 터치로 내주고 카이세도가 측면 쪽 프리한 네투에게 벌려줍니다. 그리고 측면에서 네투가 공을 잡다 보니까 빌라 수비들은 크로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빌라의 주무기인 오프사이드 트랩과 굳이 대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편한 상황에서 공격하려고 했던 첼시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잭슨의 연계 능력이 한 몫을 했죠. 또 잭슨을 필두로 한 전방 압박도 아주 좋았는데요. 첼시는 상대가 골킥할 때나 골키퍼로부터 빌드업할 때 맨투맨 잘 걸어놓고 전방 압박을 수행합니다. 이렇게 잭슨 뒤쪽의 선수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는 잭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. 잭슨이 어디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전방 압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죠.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에밀리아노가 콘사한테 바로 줬으면 일반적으로 빌드업 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에밀리아노가 공을 주지 않고 밟아버립니다. 그리고 거기서 잭슨은 속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.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던 잭슨은 슬금슬금 콘사 쪽 각도를 차단합니다. 그리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에밀리아노에게 혼선을 주고요. 이렇게 되면 에밀리아노는 멀리 걷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무리하게 패스를 하려다가 잭슨에게 끊기고
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. 이 장면은 잭슨이 잘한 거기도 하고 에밀리아노가 실책성 플레이를 한 것도 맞죠. 지금은 또 다른 장면입니다. 아까 비슷한 구조로 잭슨이 센터백 쪽을 묶어버리니까 이번엔 그냥 에밀리아노가 앞쪽으로 차버립니다.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스톤빌라의 대응이 좀 아쉬웠던 게 다른 선수를 내려오게 해서 공을 받아준다든지 좀 선수들의 위치 변화가 있어야 첼시의 전방 압박을 풀 수가 있는데 나머지 빌라 선수들도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서 에밀리아노가 선택지가 거의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. 이렇게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없을 거라면 굳이 아래쪽에 선수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선수들을 배치해놓고 거기다가 롱킥을 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. 최근 빌라의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중앙에서 공격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했던 엔조와 파머가 각각 득점을 하나씩 올렸다는 겁니다. 잭슨이 연계를 하는 스타일의 스트라이커다 보니까 그 아래쪽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. 이 두 자리가 살아나야 잭슨의 영향력을 제대로 뽑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두 명의 활약이 첼시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게다가 첼시는 다른 팀에 비해서 12월 일정이 되게 수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점을 잘 누적시킨다면 이번 시즌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포파나의 부상이 좀 아쉽기도 하고 리스 제임스가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는 건 역시 첼시에겐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. 하지만 카이세도, 쿠쿠레야, 잭슨, 파머 이런 핵심 선수들이 부상 없이 항상 일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게 마레스카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과연 첼시는 올 시즌을 어떻게 마감할까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